일막 우리는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신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잊혀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순진하다고 불리고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조심해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 조언은 우리를 지켜줬지만 동시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믿지 않고 뉴스를 의심하며 이웃보다 알고리즘을 더 신뢰합니다. 풀씨는 습관이 되었고 의심은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안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풀씨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는 대신 증거를 요구하고 확인을 반복합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풀씨는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빠른 풀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신뢰를 배울 환경에 있지 않은 걸까요? 아이들은 위험한 세상을 배우며 자라고 어른들은 실패한 믿음을 경험하며 늙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내 가족만 믿는다 라는 말이 지극히 정상처럼 들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같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배신의 두려움, 손해볼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풀신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풀신은 상처를 막지 못합니다. 그건 단지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까지 차단할 뿐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의심이 통화가 되고 불안이 제도화됩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를 잃은 대신 수많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본인인증, 신용등급,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확인하고 서명하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인간의 피로로 돌아옵니다. 신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풀신의 사회에서 신뢰는 사치처럼 보이지만 그게 없으면 사회는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의 생존을 묻는 질문입니다. 신뢰는 시스템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먼저 믿는 용기, 그 한 걸음이 풀신의 시대를 넘어가는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막 풀신의 사회 비용으로 살아남다. 신뢰가 사라지면 사회는 비용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지금 신뢰가 사라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 규칙이 늘어납니다. 말보다 계약이, 약속보다 문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친구와의 거래도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합니다. 신뢰 대신 서류가 남는 세상입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확인을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는 절차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않으니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듭니다. 그 시간은 모두 비용이 됩니다. 기업은 고객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소비자는 기업을 믿지 않기 때문에 후기와 평점을 확인합니다.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시스템, 검증, 절차, 그건 결국 풀신의 산업입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 비용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풀신은 사회의 효율을 갉아먹는 구조적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풀신이 많을수록 확인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은 의심의 피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분, 경력, 자격, 의도, 그것은 결국 인간이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은 숫자로 평가됩니다. 신용 점수가 사람의 신뢰를 대신하고 평판 시스템이 인간의 인격을 대체합니다. 이제 사람은 신뢰를 갖는 존재가 아니라 점수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입니다. 그 벽은 감옥처럼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인간의 자유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편리함을 얻었지만 관계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효율을 위한 창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비대면은 신뢰를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편리하지만 그만큼 차갑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신은 즉각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불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편리한 방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가장 비싼 대가입니다. 신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비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사람 대신 시스템을 믿고 대화 대신 인증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풀씨는 처음엔 안전을 포장하지만 결국 인간을 고립시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는 언젠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남는 건 철저히 효율적인 시스템과 완벽히 외로운 인간뿐입니다. 산막 신뢰는 가장 값싼 비용, 가장 비싼 자산.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제 활동의 근본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강력하게 경제를 지탱합니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GDP 성장률이 높고 범죄율은 낮습니다. 왜일까요? 신뢰가 높으면 감시가 줄고 절차가 단순해지고 모든 일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서로를 믿으면 계약은 짧아지고 서류는 줄어듭니다. 확인 절차가 사라지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 남은 시간은 새로운 생산과 창조로 이어집니다.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신뢰는 실제로 국가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경제 변수입니다. 풀씨는 세금을 늘리고 신뢰는 시간을 늘립니다. 신뢰는 계약보다 오래가고 문서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건 법적 보장이 아니라 정서적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사회를 단단하게 엮습니다. 예전엔 이웃끼리 서로의 말을 믿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서류는 없었지만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 신뢰가 하루의 노동을 가능하게 했고 한 마을의 경제를 유지시켰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와 계약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결국 시스템도 신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AI가 정보를 처리해도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신뢰받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기술의 뿌리는 믿을 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는 직업의 근본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신뢰 위에서 진단을 내리고 교사는 학생의 신뢰 위에서 교육합니다. 소방관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 뛰어듭니다. 이 신뢰가 끊어지는 순간 그 사회의 기능도 함께 멈춥니다. 신뢰는 법보다 먼저 존재했고 경제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건 인간의 첫 번째 통화이자 가장 오래된 계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 신뢰는 여전히 세상을 굴리고 있습니다. 풀신의 사회가 비용으로 움직인다면 신뢰의 사회는 속도와 자유로 움직입니다. 신뢰는 가장 값싼 비용이지만 한 번 잃으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세상을 유지시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느리지만 그 느림이 사회를 지탱합니다. 사막 사람을 다시 잇는 기술은 마음이다. 신뢰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온도다.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하지만 정작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기술은 연결을 완성했지만 마음의 회로는 아직 닫혀 있습니다.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늘 입에 오르내리지만 정작 우리는 이해보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기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감정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지만 인간의 온도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온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진심, 한 번의 눈맞춤, 한 번의 괜찮아요. 그 짧은 순간들이 신뢰를 다시 세웁니다. 신뢰는 거대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이해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입니다. 사람을 잇는 기술은 마음을 움직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내가 너를 믿는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세입니다.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신뢰를 낳습니다. 그 신뢰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지금 곳곳에서 그 느린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공동체, 이웃끼리의 작은 약속들, 그건 모두
불신의 사회 속에서 신뢰를 다시 배우는 실험입니다. 돈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이는 경제.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신뢰는 상대의 결함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속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 대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평가해왔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따뜻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전달되는 감정이라는 걸. 신뢰는 시스템이 복원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원의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막 신뢰의 시대가 온다 부의 정의가 바뀐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면 신뢰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돈이 세상을 돌린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식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신뢰가 사라진 사회. 그곳엔 성장도 행복도 없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데 사회는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압니다. 부는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 신뢰는 보이지 않는 통화입니다. 은행에 저축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저장됩니다. 그 가치는 금리로 오르내리지 않고 사람의 행동으로 증가합니다. 신뢰는 복리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으면 그 믿음은 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세 사람이 다시 열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순환이 경제를 지탱하고 사회를 성장시킵니다. 이제 부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보다 관계 안에 있는 신뢰가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미래의 진짜 역량입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건 감정의 신호와 신뢰의 언어입니다. 데이터는 빠르지만 신뢰는 깊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시대는 결국 깊이의 시대입니다. 신뢰는 미래의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돈처럼 거래되지 않고 명예처럼 쌓입니다. 기업은 신뢰를 브랜드로 삼고 도시는 신뢰를 자산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의료는 신뢰의 치유가 되고 교육은 신뢰의 전달이 됩니다. 공동체는 다시 신뢰의 순환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환이 사회에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뢰가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신뢰는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이자 인간이 인간으로 남게 하는 마지막 언어입니다. 신뢰는 느리지만 그 느림이 사회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 리듬 위에 새로운 경제, 새로운 공동체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면 신뢰가 세상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법이 아닌 서로를 믿는 법을. 그것이 새로운 부의 시작이고 다음 시대의 언어입니다. 신뢰의 시대가 온다. 부의 정의가 바뀐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